필리버스터의 철회 이후 주요 민생 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수행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필리버스터 보장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본회의 열어서 민생 법안 원포인트로 처리합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개혁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인영 대표께 제안합니다. 무제한 토론합시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서 오늘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숨진 전 민정수석실 그 수사관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숨진 수사관은 둘 중에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고 싶을까요? 부산 사상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충남 논산계룡금산의 민주당 김정민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또 무거운 주제가 잔뜩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정수석실 그 수사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서초서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 확보했답니다. 네. 어차피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니까 경찰에게 유족 동의를 얻어야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에게 그냥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매우 이례적이라서 여쭤봅니다. 숨진 근데,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그것도 경찰서를 압수수색해서 검찰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사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고 네. 울산시장 선거 관련된 하명 수사 관련된 압수수색 같으니까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 같은데 지금 드러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내부에서 증언이나 얘기들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고인이 된 수사관과 비서실장이 말이 틀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과 또 박형철 비서관의 말이 틀리고 그러니까 얘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풀어줄 키맨이 사실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키맨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네. 그 핸드폰이 열쇠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물이 아닌가 해서 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걸로 말씀하신 보입니다. 것처럼 그 휴대전화 안에 많은 게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네. 이게 사실관계가 되게 이렇게 좀 오도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숨진 수사관은 기본적으로 이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즉 비서실장, 김기현 시장 사건이 아니에요. 김기현 시장 비서실장 사건입니다. 네. 그 사건의 수사 내지는 조사를 맡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에 내려간 이유, 울산 내려갔다고 사람들이 그 연관을 자꾸 네. 짓는데 울산 내려간 것은 그 고래고기 사건 관련돼서 검찰과 울산 경찰 간에 상당히 극단적인 갈등이 있어서 네. 청와대가 이거를 기관 간의 갈등을 조사하러 내려간 게 그 팩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 김기현 시장 비서실장 수사와 관련된 어떤 뭐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좀 답답한 노릇은 이런 거예요. 정말로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 있고 정치적인 네. 논쟁이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확정되고 사실이 분명한 사안들. 이거는 수사가 필요한 사안들이잖아요. 뭐 김기현 시장 사건, 유재수 사건 여러 가지 네. 사건들이 많은데 네. 이런 사건들이 의혹과 예상 어떤 추측만 가지고 계속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모르는데. 네, 사실은 네. 몰라요. 검찰도 모릅니다. 한국당도 우리 장지원 의원님도 모르시고 저도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데 이제 코끼리 뒷다리 잡듯이 더듬거리면서 논쟁을 하는 게 되게 전 소모적이라고 보고 이런 경우는 네. 저는 검찰 수사를 좀 기다리면 저는 명명백백 가려질 거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총장 검찰이 지금 우리 집권 여당하고 친하지 않다는 건 우리 장 의원님도 인정하실 거 아닙니까? 절대 친하지 않아요. 그리고 봐주거나 말을 뭐 부당한 지시에 뭐 순응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 놔둬도 수사 잘할 것이다. 지금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검찰이니까 네. 야당도 걱정하지 마시고 네. 검찰 수사할 때까지 아니 기다리시면 지금 논점이 지금 한 2분, 논점이 2분 20초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1분씩 저는 대답 좀 간단하게 끊어갈게요. 할게요. 지금 논점이 비껴난 것 같아요. 지금 앵커의 질문은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서 돌아가신 분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굉장히 필요한 수사에 아주 필요한 부분이었다. 네. 왜냐하면
민정비서관실에서 방금 김종민 의원 말씀하셨듯이 고래고기 분쟁을 왜 민정비서관실에서 합니까? 검경 간의 그거 갈등, 아니 그 조직 그, 갈등 아니 그렇지 않죠. 민정비서관은 친인척에 대한 비리에 대한 감찰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검경 때문에 제도 개혁이 지금 거기 고래고기 있었어요,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러 갔던 아니면 울산시장 하명 사건에 대해 사찰하러 갔던 네. 둘 다 불법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이- 않아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렇기 자, 때문에, 그것 좀 이따 다시 여쭤볼게요, 저는 제가. 네. 이 지금 숱한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키가 네. 그 안에 들어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핸드폰 압수수색의 당위성을 얘기하길래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자, 겁니다. 휴대전화 계속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가 청와대로 민정으로 들어왔으니까 청와대에도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청와대도 강제 수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국정농단 사건 때 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계속적으로 그랬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청와대에서 정말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보십시오. 지금 첩보 관련돼서도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들어왔다는 자체를 박형철 비서관 얘기하고 지금 틀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첩보가 민정비서관실에서 반부패 비서관실로 갔다는 자체도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민정비서관실에서 왜 선출직 공직자의 첩보를 그거를 왜 입수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청와대에서도 정말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네. 청와대가 이 문제를 클리어할 수 있는 중요한 저는 포인트라고 1분 생각합니다. 40초, 50초 정도 하셨습니다. 네, 자, 김 의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청와대에 뭐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대개 청와대는 압수수색 그 요청이 있으면 네. 자료 협조를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는 뭐 국가기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으니까 네. 모든 자료를 다 뒤져보고 그중에 필요한 걸 가져가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네. 자료 협조를 받아들여서 서로 이제 그 자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이제 일반적인 관례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네. 그렇게 뭐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나는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재수 사건은 좀 다릅니다. 그건 개인 비리가 좀 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인 비리를 의도적으로 덮었느냐,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누구 부탁받고 덮었느냐, 이 문제만 사실관계 확인해서 네. 책임을 지면 될 일이고, 우리 김기현 시장 비서실장 사건입니다. 이 비서실장 사건은 성격이 좀 달라요. 이거는 이미 울산에서 조사가 됐고 이미 논쟁이 한참 벌어진 다음에 이른바 첩보 이첩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네. 착각하는데 네. 청와대가 생산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울산에서 이미 찌라시도 많이 돌고 그 현장 경찰이 경찰서 차원에서 조사도 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누군가가 투서를 했든지 아니면 청와대까지 야 이거 도저히 네.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고 넣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거라서 저는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검경 간의 수사 관련된 갈등 때문에 커진 글쎄, 사건이에요. 그거를 네.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고요. 정말 이게 오비리라이면 다행인데 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울산시장이 공천을 받은 날 울산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할 거거든요. 그리고 민정비서관실에서 이 첩보를 받았다. 그리고 이걸 반부패신으로 전달을 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으로 본청으로 내렸다. 이런 모든 정황이 네. 저는 이거는 선거 개입이라는 부분들을 의심할 수밖에 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한 가지만 때문에 여쭤볼게요. 이거는 네. 분명히 이 논의는 우리가 사흘 동안에 아니 그러니까 네. 분명히 이거는 털고 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게 어떻게 검경 갈등이란 민정비서관실에서 얘기입니까? 민정비서관실에서 첩보 이첩에서 반부패 비서관실이 경찰의 첩보를 이첩한 게 이첩한 이후에 6개월 있다가 압수수색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청와대 하명이면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 하명은 청와대가 야당 정치를 탄압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하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6개월 동안 현직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아니 근데 지금 첩보를 본청으로 이첩을 할 때의 포맷 자체도 증언이 틀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정민 제 의원이 여쭤보신 얘기는 건 이게 하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첩보가 이첩되고 경찰이 저는 자. 장지원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 얘기 네. 들어보세요. 장지원 의원님이 네. 자 공천 받는 날, 뭐 공천 받는 날이라고 의식하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선거를 임박해 두고 임박해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한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그 나는 이번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청와대나 대통령 혹은 여당과 관계된 수사, 야당과 관계된 수사, 선거 앞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자, 저는 네. 문제가 보세요. 있다고는 보는데 지금 문제는 그게 하명 수사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해 자, 주는 사실이 보도에 아니에요. 의하면은 이 문건이 청와대에도 가고 민주당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그리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본청에
이 첩보를 하달했다는 자체만 해도 본청이 느끼는 중압감은 상당할 거다 말이죠. 상시적으로 그러기 전해줘요. 상시적으로. 아니 그게 임무예요. 그게. 아니 근데 적어도 광역시장의 네. 측근과 관련된 광역시장에 관련된 지방선거를 앞둔 수사입니다. 첩보입니다. 아니, 이게 이거를 이관시켰을 자, 때는요. 이 토착비를 그거는요. 광역시장이 아니고 그 비서실장이 토착비가 있을 수 있어요. 청와대에서 그런 죄송한데요. 것을 이청하는 그건 순간에 첩보, 청와대 큰 저 첩보 아니에요. 경찰청은 두 분 수사할 논의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분 말씀하시는 것 지난 시기도 그렇지 사흘 동안 않습니까? 다른 의원님들에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자,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조문 영상 좀 보죠. 네.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6시쯤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실 그 수사관, 검찰 수사관 빈소를 조문했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고 2시간 정도 빈소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어떤 관계셨습니까? 유서에 가족에 대해서 잘 배려해달라는 말이 남겨져 있었는데요. 장학 수사를 한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어제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어제 처음에 오전까지는 그 7장짜리 유서에 이 수사관이 숨진 수사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죄송합니다라는 글이 있었다.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오후 들어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살짝 바뀌었냐면요. 가족들을 잘 배려해달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까지나 이제 추측입니다. 처음에는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고 해서 뭘 잘못했길래 했는데 우리 가족을 잘 배려해달라? 그러면 검찰이 다른 걸 털었나 주변을?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거라도 덮기 위해서 혹시 가신 건가? 뭐 이런 추리가 언론에 계속 이어졌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맥은 전체 문맥을 모르기 때문에 네. 그것을 그렇습니다. 별건 수사이나 압박 수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망자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을 생각합니다. 그분이 다른 범죄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배려를 부탁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단문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는 거고요. 네.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걸 보면 이 수사관이 그 다른 동료들한테 민정비서관실에서 너무 자주 전화가 온다라는 그 증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또 압박을 받은 느낌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문맥만 가지고 별건 네. 수사다 압박 수사라 얘기하는 건 좀 단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가지고 우리가 논쟁 안 하는 게 난 좋다고 봐요. 네. 특히 제가 어제는 윤석열 총장이 가서 윤석열 총장을 붙들고 뭐 이제 가족들이 하소연했다. 오늘은 백원호 비서관이 가니까 또 백원호 비서관을 부둥켜 안고 또 오열을 했다.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를 좀 엄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네. 단지 제가 항상 걱정하는 거는 만일 검찰이 여기에서 뭔가 이제 뭐 책임질 만한 일이 생긴다. 이런 예상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에 이제 그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약간 무리하게 상식에 약간 어긋나게 한 거예요. 경찰이 상당히 격앙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밝혀주는 임무가 검찰한테 있고 네. 우리는 그 수사를 좀 기다려보면 아니, 됩니다. 저는 지금 이거는 논쟁할 필요가 네. 없어요. 빼도 박도 우리가 못하게 팩트를 드러날 모르니까. 아니 전 빼도 박도 네. 못하게 진실은 드러날 거라고 봐요. 어차피 그 핸드폰의 포렌식에 경찰이 입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핸드폰에 드러난 네. 뭐 울산시장 하명 관련된 증거가 있든지 아니면 네. 사인 관련된 증거가 있든지 저는 이건 곧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생겼다면 검찰이 휴대전화 가기 전에 공수처가 그 휴대전화 가져가 버렸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 수사관이 마치 검찰 압박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청와대는 또 검찰 죽이기 프레임을 내세웁니다. 또다시 공수처 악몽이 떠오릅니다. 공수처가 생겼으면 바로 모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뺏어가 증거인멸을 해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공수처가 다 묻고 덮었을 것입니다. 백원우 별동대가 바로 공수처 축소판입니다. 공수처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별동대입니다. 친문 별동대입니다. 김종민 의원이 웃어버리시는데 웃으신 이유는요? 아니 전 나경원 대표가 네. 좀 원내대표면은 사실은 진짜 국회의원들 108명을 대표하는 분 아닙니까? 저는 좀 진지하고 좀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공수처를 이제 공격을 하고 싶으신 거죠 지금. 그러면 좀 사실관계 근거를
해야 되는데 공수처에는 네. 검찰 수사관을 수사할 수 없어요. 공수처는 검사만 수사할 수 검사만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 직원이라고 그러는데 청와대 직원도요 3급 이상만 수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본질적으로 공수처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 사건이에요. 설령 그 경찰 법이 사건. 통과된다고 해도. 예, 경찰 사건입니다. 네.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어요. 왜? 검찰 수사관 관련된 비위 혹은 문제가 있다면 네. 그건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네. 여기다 공수처를 갖다 끼우는 건 너무 정치 공세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이건 답답해요. 어때요? 저 별동대 이야기 좀 할게요. 백원우 민정비서관 아래에 두 명이 뭐랄까 그 라인으로 일한 건 분명해 보여요. 한 분은 저 총경이 경찰에서 왔고 한 분은 이제 어제 숨진 그 검찰 수사관, 검찰에서 파견 온 수사관. 이거는 별동대인지 규정상, 법상 문제는 없는지 그걸 좀 여쭤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도 백원우 별동대가 변태 조직이다라는 신문 그 기사까지 나왔어요. 청와대 내부의 얘기다. 그리고 그 별동대의 조직이 궁극적으로 민정비서관이라는 거는 그 대통령 친인척 문제를 관리하는 조직인데 5층과 3층으로 나눠져 있고 3층에는 또 어린이집으로 지금 판넬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창성동 이게 별관이라는 마치 이게 뭐 비밀 결사대 조직 같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나경원 대표도 이 별동대를 지칭한 거는 그러한 백원우 비서관 밑에 있지 말아야 될 네. 그러한 조직들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저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5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 이게 운영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해서 여기에 3명이 담당자가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특감반이. 네. 그다음에 대통령 친인척은 아니고 특수관계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친인척은 아닌데 우리가 법적인 친인척은 아닌데 대통령하고 정말 엄청나게 가까워요. 그래갖고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 특수관계인을 관리하는 게 2명. 그 두 분이 지금 검찰, 경찰 한 분씩 맡은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 두 예, 분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네. 특수관계인 업무를 이제 하신 분인데 네. 이 업무를 하다 보면 네.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선임비서관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업무가 예를 들어 종합적으로 비서관실 간의 업무가 이렇게 중첩되는 업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는 정치적으로 되게 쟁점이 되는 업무. 네. 그런 업무가 생기면 지원을 나가요. 되게 선임비서관실이. 그래서 그런 정도의 업무는 저는 정상적인 업무다. 그런데 기본적인 업무는 무슨 뭐 민간인 사찰하거나 뭐 정치적 사찰 그게 아니고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 사찰 업무, 그러니까 그 관리 업무가 본연의 업무였다. 이 점을 꼭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됩니다. 네. 아니 그렇게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를? 이 정확하게 해석하는 아니 거예요. 특수관계인이 뭔데요? 특수관계인 개념이 뭔데요? 김기현 시장이 특수관계인입니까? 고래고기 사건이 특수관계인이에요? 그러니까 김기현 그러니까 씨 그런 수사를 했다고 특수관계인도 자기 주장하는 아닌데 거 울산에 아니에요? 내려가가지고 사실이 아니야 그거는. 아니 사실관계 아니라뇨. 고래고기 문제 때문에 내려갔다면서 민정비서관실에서 네. 그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자, 설명을 그렇게 드릴게요, 제가. 청와대의 조직이나 업무 자체를 혼용을 해가지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제가 설명 그게 드릴게요. 선임비서관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채집을 해가지고 다 나눠줘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김정민 의원이 청와대라는 고래고기 이야기 조직을 좀 해볼까요? 너무 만약에 고래고기 때문에 진짜로 편리적으로 갔다면 해석하는 그건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 자체가 제 잘못된 얘기 좀 거예요. 들어보셔죠. 네. 아니 네, 듣는 게 아니고 편의적으로 좀 해석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반론이 있으니까 네, 네. 지금요 고래고기 사건이 아닙니다.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하고 경찰이 딱 붙었어요 조직이. 네. 그때 그래서 감정 그랬어요. 싸움이 아니, 오래됐어요. 그거를 민정비서관 얘기 들어보시라고. 업무냐고요. 얘기 들어보시라고. 네. 그래서 이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실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검찰 조직, 경찰 조직이 싸워가지고 국민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럼 대통령 뭐 하는 거냐? 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왜 경찰 조직, 검찰 조직 관리 못하냐? 그래서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민정수석실의 중요한 업무인 검경 간의 갈등 조정, 관리 또는 협력 이 문제를 이걸 검경 간의 갈등 조정 네. 관리 문제는 검경 간의 갈등 조직을 민정비서관이 합니까? 당연히 법무비서관에서 해야죠. 아니죠. 아니 그렇죠.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제 얘기 그다음 들어보세요. 아니 좀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 팩트야. 충분히 했잖아요. 얘기를. 민정에서 하다가 이번에 법무로 넘겼어요. 네. 아니 김종민 의원님 민정비서관은 딱 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예? 검경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검경 조정 법안을 그리고 어디서 중요한 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이 고래고기 사건을 비롯해 가지고 그런 검경 갈등을 민정비서관실에서 그렇게 내려가서 지금 그 문제 분쟁에 대한 정상이에요. 이거 해야 되는 됩니다. 겁니까? 네. 저는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네. 저는 권한 남용이에요. 알겠습니다. 두 남용이에요. 분의 의견이 제가 너무 한 가지만 딱 엇갈리니까. 10초만. 네. 자, 우리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요 성안한 데가 민정비서관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검경 네. 수사 협력 문제는 민정비서관실 업무였어. 이번에 법무비서관실 그리고 업무죠. 울산지검에서 이 돌아가신 수사관이 조사를 받을 때는 울산에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비서실장이 고래고기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진술 자체가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알겠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네. 해석해야 됩니까? 그건 이제 김기현 시장 비서실장 건 때문에 안 내려갔다고 얘기한 일 수가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울산을 가본 적이 없다 이런 진술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이렇게 정기국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정기국회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기국회 10일까지니까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 12월 3일 이제 모든 패트 법안이 부의가 됐고 이제 상정하면 물론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4당과 합의가 돼야 할 것이고 그러면 과반을 넘겨서 합의 처리는 패트 법안 처리는 민주당이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논란이 된 민식이법 처리는 그 어린이들 아동 교통 안전과 관련된 법안 처리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만 해준다면 민주당이 이렇게만 해준다면 혹시 처리가 가능합니까? 간단하게. 네. 저는 어떻게 하면 할 필리버스터를 수 일단 있습니까? 네. 필리버스터를 일단 철회해야 네. 왜냐하면 이 법 처리한다고 또 아니 다른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습니까? 하면 지금 안 돼요. 분위기가. 네. 그러면 이제 이 법을 통과를 못 시키는 그럼 거예요. 못한다는 왜냐하면 거죠. 순서가 네. 뒤로 있어요. 왜 자, 그럼 자유한국당 순서가 뒤로 있잖아요. 아니요. 민생법안 몇 개를 딱 추려서 완포인트 하면 돼요. 그것만 하자니까. 그거를 왜 민주당이 못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자꾸만 그렇게 다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안건에다가 잠깐만 끼우지 말고 그거만 하면 조금만 돼요. 들어보세요. 네. 아이고 참 말 못하겠네. 그러니까 원포인트 국회 열어가지고 필요한 민생법안, 급한 민생법안은 원포인트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필리버스트를 상관없이. 철회를 해야 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바로 지금이라도 하자고요. 그건 그러면 어때요? 되잖아요. 저는 그건 이렇게 어때요? 합시다. 네. 그걸 왜 자꾸 장재원 조건을 의원님이 걸어요? 네. 우리 나경원 대표 설득하셔서 다른 지금 필리버스터 걸어놓은 법안 있잖아요. 이건 다 빼고 요 법안만 상정해서 원포인트로 하자. 그러니까 그럼 그거를 찬성. 두 분이 같은 이야기 그거를 하시는 자꾸 거 조건을 아니에요? 걸지 말라고요. 조건을. 아니 이걸 같이 올려놓으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단 아니 말이에요. 우선 법안으로 네. 올리면 되잖아요. 네? 국회의장의 순번은 의사 일정의 순번은 국회의장 네. 직권이에요. 자, 어제 올리면 문재인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아마도 이 어린이들 교통 안전과 관련된 법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정쟁에 이용하면 안 된다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또 잠깐 볼까요? 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이제 저 유족들이 국회를 찾아온 것 같아요. 네, 자, 뒷부분 별 내용이 없었는데 아니, 제가 붙여놨- 이건 좀 네. 말씀을 드리게 대통령께서 지금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여당의 그 논리를 그대로 수석 비서관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불난집에 기름 붓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조금 초연하게 이 문제를 그 민주당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바라보는 게 좋지. 네. 저렇게 야당에 공격을 하는 거는 저는 불난집에 지금 부채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네. 대통령께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 오죽 안타깝고요. 답답하면 대통령이 얘기하시겠어요. 다만 국민들 목소리에 제가 좀 저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빨리 협조하셔야 돼요. 민주당의 저렇게 제1야당을 밀어붙이는 태도 잘못됐고요. 좀 더 민주당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야당이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극한적으로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지점은 협상을 통해서 탈출구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게 네. 정치를 복원해야 됩니다. 사실 199개의 필리버스터 이거는 저는 좀 무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 법안 발의도 그러면 반대 토론을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 제1야당 대표가 극단적인 단식을 택했고 이렇게 강경한 투쟁을 하는 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네. 어쨌든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과 지금 협상을 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오늘 저녁까지 철회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먼저 그거 들어보고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협박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개혁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어제 우리는 바른미래당의 제안대로 필리버스터의 철회 이후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어린이 교통안전법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민주당이. 뭐 특별히 이제 본회의를 열 수는 없잖아요. 한국당이 네. 철회를 안 하면. 네. 뭐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내일이 됐던 모레가 됐던 예산국회를 소집하면서 네. 그 지금 그 어린이 관련법을 같이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자. 그렇게 아마 방향이 잡힐 것 같고요. 네. 그 나머지 이제 4당, 그러니까 4+1 이 그 여야당이 합의가 되면 아마 그렇게 추진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해도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거법과 가능합니까? 검찰개혁법을 먼저 상정을 해야죠. 네. 아니 근데 민주당도 정말 저런 식으로 오늘 저녁까지 최후 통첩하는 식으로 아니, 시간이 이렇게 없어서 그래요. 아니 참 저는 그리고 4+1이 뭡니까? 4+1이 무슨 법적 근거로 무슨 그 협상 기구입니까? 저는 선거제도도 그래요. 김정민 의원님. 4당이 합의해서 지금 75석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투표합시다. 이렇게 자꾸만 야당을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방식의 네. 최후 통첩? 저희들이 199개 필리버스 신청한 거나 이인영 대표가 오늘 저녁까지 필리버스 처리하세요. 라고 윽박 지르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네. 좀 정치 좀 틀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하시는 것처럼 협상하자는 의원님들 목소리도 자유한국당에 있는데 그 원내대표 경선 나오는 강석호 의원도 협상하자고 하고 근데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나 뭐 당 지도부는 강경한 것 같고. 아니 장제원 의원 네. 같은 분이 딱 정권 협상 대표로 나오면 나는 길이 있다고 봐요. 자, 지금- 가서 얘기 좀 아니, 하시죠. 네, 근데 진짜로 정권 협상 대표가 아니잖아요. 이 네. 국민들이 우리 야당 입장 좀 얘기를 할게요. 야당이 진짜 쇄신의 모습이 뭘까요? 이렇게 극한 대치를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바랄까요? 그 야당도 이제는 좀 세련되고 나이스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출구를 네.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야당이 쇄신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싶어서 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의 모습을 잠깐 볼게요. 네, 지도부는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의 정서를 좀 볼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네. 네. 저 정미경 의원 단식 마치는 영상 있죠? 네, 보겠습니다. 네. 오실 때까지 전망시켰어요. 우리 하나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잘 지켜야 돼. 큰일 났어요. 이길 거예요. 이길 거예요. 자, 뒤로 가면서 찍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선거를 좀 막아야 돼요. 꼭 막아야 돼요. 저는 정의당 나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뒤에 바리케이트 있습니다. 조심. 기자들. 자, 바리케이트 좀 치워.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회를 넘나가지 말고 다시는 이 국회에 돌아오지 말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회를 떠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산안 시한은 어제 넘겼습니다. 법적으로 어제까지 해야 하는데 국회가 또 안 한 겁니다. 박지원 의원님이 어제 그렇게 자꾸 밀린다. 장지원 의원님은 그렇게 시한 못 박아놓고 야당을 겁박하는 게 어디 있냐고 하셨는데 박지원 의원님 정반대로 자꾸 밀린다. 아니, 그 예산안 시간이 처리도 없어요, 그냥 이제. 사당끼리 가버리자.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뭐라도 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세요? 저는 뭐 아마 2, 3일 안에 이제 그 지도부에서 결단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안 처리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올해 안에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산안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거법 가지고 좀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선거법, 공수처법 쟁점 법안이니까요. 네. 나머지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 거는 거는
이건 필리버스터 제도 취지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예산안 통과시키고 민식이법 통과시키고 그리고 선거법 공수처법 갖고 무제한 토론하자. 네. 전 그래서 국민들한테 또 판단을 구하자. 저는 네. 그렇게 하여튼 제 생각을 하자는 말씀드릴게요. 거예요. 마무리해야 논쟁하고 합니다. 싶지는 않고 당 지도부, 최고위원회의는 강경 투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내대표는 협상의 카운터파트입니다. 원내대표는 협상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지원 의원님이 협상하자니까 제가 이 마지막 질문을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사실은 어떤 선거법 안이든 뭐 250대 50이든 어떤 안이든 갖고 와서 네 당이 합의해서 선거법 하면 사실 시간이 지연될 뿐이지 필리버스터로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럼 협상에서 뭐 하나라도 얻어내야 하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얻어내고 안 얻어내는 걸 떠나서요. 지금은 선거제도 관련돼 가지고 어쨌든 연동 부분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네. 비례대표를 좀 늘릴 것인지 이런 다양한 복수의 안을 놓고 네. 머리를 맞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에요. 네. 보통 국회가 벼랑 끝에도 길이 있다는 게 국회의 격언입니다. 벼랑 끝 그러면 떨어지는 것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네. 벼랑 끝 대치 끝에 항상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져 있던 게 국회예요. 네. 저는 마지막에 이 99도까지 갔지만 마지막 1도에서 새로운 네.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민주당도 자세를 좀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재원 의원,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